인사관리 실무, HR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 LG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2년 2월 29일자에 LG경제연구소 박지원 책임연구원이 쓴 글입니다. 서론,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 운영 방식, 고객보다 구성원이 우선이라는 철학 등 기존과 다른 관행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지 일시적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HR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R의 시선이 자원으로서의 인간보다 인간 그 자체에 맞추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자베스 모스켄터 교수는 위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동종의 타 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이익과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회사들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미국에서는 부른다네요. 그런 위대한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관계에 의존적이며 규칙이나 구조에 의해 통제하지 않는 몇 가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조직 운영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유행이나 그 기업에서나 가능한 독특한 경영 방식을 넘어서는 듯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인 것이 HR의 제도나 추구하는 가치, 방법들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러한 HR의 변화 움직임이 왜 일어나는지, HR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최근 HR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HR 패러다임, 왜 변하는가? 1. 경영 모델 및 성공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저명한 조직 이론가인 에드 롤러는 저서 매니지먼트 에셋, 해석하면 경영자산, 관리자산인가요? 하하. 그 책에서 경영의 제3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대 경영의 1단계는 관료주의와 대량 생산 기술의 시기로 명령과 통제의 조직이 유효한 시기였고 2단계는 높은 관여의 시기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적 자원의 관리가 강조되는 시기였다면 이제 3단계는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과거 성공 방식을 스스로 깨면서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생각의 힘이 중요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 내 곳곳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리더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구성원들은 그저 묵묵히 따르는 기존 조직 운영 방식 또는 이라는 방식으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주인처럼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서로 결합되는 것 등이 중요해지면서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리더십 등 HR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도 HR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탈권위주의가 강해졌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젊은 구성원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일이 의미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야 움직이는 경향도 강하다. 선진국이 8시간 일할 때 우리는 12시간 일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무식한 부지런함, 가부장적 권위, 일방적 지시는 공감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꼰대 소리 듣거나 잘해야 아재 소리 듣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을 고려하여 리더십이나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패러다임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HR 패러다임의 4가지 주요 변화. 변화 1. 인간에 대한 가정의 변화. HR 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람에 대한 기본 가정이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보는 관점은 경영학에도 적용됩니다. 테일러 생산 방식, 수직적 조직 운영, 하루 8시간 노동,
성과급제 등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며 성과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한 대기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 사회학, 진화 생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기존의 인간에 대한 가정을 뒤집는 새로운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 50년 전에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인간은 열심히 일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목표를 공유하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Y 이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기업 성공 요인으로 창의, 구성원 협업, 몰입 등이 강조되면서 Y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수단이나 자원의 관점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이타적 존재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 2. 제도보다는 내적 요인으로 사람을 움직여야. 사람의 동기부여나 행동 유발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기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의 보상과 처벌 제도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외적 형태, 즉 하드웨어적인 제도 설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인 내적 형태의 감정이나 집단 문화 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최근 저서 드라이브에서 당근과 채찍 기반의 동기부여 방법은 성과 감소, 창의성 말살, 선행 감소, 중독성 유발 등 7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제도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행동하게끔 하는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칙센트미아이 교수도 몰입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업무를 즐길 수 있는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번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창의적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컨설팅 기업의 CEO인 토니 휴워츠도 그의 저서 무엇이 우리의 성과를 방해하는가에서 구성원 감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구성원들의 에너지 양을 늘리는데 급급했던 반면 에너지의 질, 즉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구성원들이 생존 모드 또는 탈진 모드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 또는 탈진 모드에 있는 구성원들은 에너지 양과 관계없이 감정이 모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성원들의 에너지의 질, 즉 감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따라 같은 일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일중독, 워커홀릭이 되는 수가 있고 직무열의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예전에 올라온 인사관리 실무 11번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최근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정서 확산 등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변화 3. 조직 운영 방식의 다양화. 과거에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획일적이며 체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안정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일 내용에 대해 집합 교육을 하고 리더들을 하나의 리더십 모델에 맞춰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최근의 조직 운영 방식들은 점점 개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자율화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개발을 예로 들어보면 리더들이 자신의 성향, 자신이 맡은 사업이 처한 상황, 개인적 고민에 맞춰서 리더십 코칭을 제공받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력관리 체계도 과거의 단일 경력관리 방식에서 새롭게 다중경력관리 방식, 그러니까 듀얼 레더, 쌍사다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인재들과의 협업이나 스마트 워크 기반의 일하는 방식도 더욱 확산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생기는 등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더욱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직 운영 방식은 더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변화 4. 리더십. 리더십. 과거의 리더십은 위계적인 조직하에서 리더들이 포지션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을 이끌어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더십 연구들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점점 수평화되고 업무가 복잡해지고 구성원들의 창의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군림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역량으로 사람됨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남을 이끄는 사람이 리더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하고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닐스 플래깅은 이를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결론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사람을 간과해서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제프리 페퍼는 최근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에너지, 그린 등 다소 물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성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구호에서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구성원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야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겠지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